정원 문화의 선진국, 유럽 150년 전통의 그 명성 그대로 국제 정원 박람회가 2013년 순천만에서 개최됩니다. 지친 심신을 힐링해주는 아름다운 정원 관람에서 생태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21세기 미래도시 체험까지 이제 미래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확인하십시오.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서울시는 트위터와 긴급재난 전달 체계인 라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불법 명의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트위터사와 긴급재난 전달 체계인 라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트위터 라이프라인은 지난 2011년 대지진을 겪은 일본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서울에 구축되는 것이며 수해,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재해 시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트위터를 활용해 재난정보 및 시민행동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비상연락체계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방사능, 정보통신 마비, 지진, 한강교량 대형사고, 대테러 등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6개 실국본부의 트위터 계정과 서울매니아, 소셜미디어센터, 120 다산콜, 서울시 대변인 트위터 계정 등 총 20개 계정을 트위터사로부터 재난계정으로 공식 인증받아 라이프라인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메트로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서울시 라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비상연락수단에 더해 민간 협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술 진보에 따른 더 나은 라이프라인 기능을 개발하는 데 함께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불법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제 가입가구 확대와 광주 기후변화 대응센터 출범 등 저탄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부터 각 착지구에 전담신고 창구와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 장기 체납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광주시는 불법 명의 자동차 정보를 경찰청 등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유통하거나 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탄소은행제 가입가구 확대와 광주기후변화대응센터 출범 등 저탄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광주시의 탄소은행제 가입가구는 28만 1000가구로 가입률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 중 15만 2976가구가 참여해 3만 8492톤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확산해 나갈 재단법인 광주기후변화대응센터를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설립해 시민의 녹색 생활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간 경쟁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운동 확산을 위한 저탄소 녹색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실시해 소나무 4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라남도가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분야별로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초동 대응팀과 농작물팀, 축산, 수리,
산림팀 등 분야별로 제 취약 농업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예방대책을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 축사, 용배수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농업재해 보험 가입 홍보와 기상특보 전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곡성의 한 농산업 벤처기업이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 자재 품질 인증을 받아 전남 농자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곡성에 자리한 한 벤처기업입니다. 이곳은 식물 추출물이나 미생물 등 자연에서 얻는 것으로 생물 자원 연구와 친환경 유기농 자재, 식물 영양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출발해 5년 만에 2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18억 원, 2007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 개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은행나무 잎이나 멀구슬 등 자연에서 얻는 자료로 친환경 농자재를 만들고 있는데 농업 현장에 직접 적용해보고 많은 농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효과적인 농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천연물질로 만든 농자재라 사람이 묵어도 그렇게 해가 없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지금 농약하잖아요. 이런 노력으로 최근에는 벼의 병충해를 막는 농자재를 개발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 자재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1번지 전남이 친환경 생산 면적의 50% 이상이고요. 친환경 농산물의 60% 이상을 전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친환경 병충해 방제제 중에서 전국 최초로 수도작 충계 중에서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는 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곳의 농자재 생산 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과 4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먹을거리에 철학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하고 있는 한 벤처기업이 친환경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신장동 소재 K55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회원과 외국인 종사자들이 모여 미군부대의 불법 수사 인권유린 규탄 및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집회가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외국인 관광시설협회뿐만 아니라 일대 쇼핑몰 상인들까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따라 집회에 참여한 학생은 부당한 미군부대 군기조정위원회에서 내린 미군 장병 업소 출입 금지 조치 처분에 대한 철회는 부당한 조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빠가 이 집회에 참여하게 돼서 나오게 되었고요. 저도 송탄 시민 여러분과 그 아픔을 함께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령관 아저씨께서 오프리밋을 철폐하고 같이 공생에 나가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달 12일 미군 측은 신장동 쇼핑타운 내 클럽에서 미 장병들이 여 종업원들과 야한 춤을 췄다. 여 종업원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있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미군 장병 업소 출입 금지 처분이란 규정을 내세워 업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업소 측은 미군과 미군 관계자들로만 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출입 제한 조치는 사실상 영업 정지 조치와 다름이 없다며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침해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오늘 송탄의 주한미군과 송탄 주민들과의 오프리밋 출입 제한 조치 때문에 우리 딸들과 함께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을 사랑하는 아빠의 친구들이 미군들과 같이 투쟁을 하느냐고 물어봐서 미군들이 불법 편파적인 출입 제한 금지 조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 겪어야 할 갈등의 일부분으로 주한미군 측과 평택시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며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1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1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권용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평택항 발전 방안 대책 마련을 평택시에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경기도와 평택시 대응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평택항은 단순히 평택시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시설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에 더 큰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 출국 대합실은 1일 이용객 절반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과 향후 5개의 카페리 항로가 운영될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인천항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49,000평방미터의 절반 수준 25,00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설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여객터미널의 역할과 국제무역항 재고를 위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지원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 운영 중인 1단계 항만 배후단지는 포화 상태로 제1단계 조성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수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평택항만 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례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6월 24일 제16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평택항, 평택포 관광단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들에 대한 발전 방안 및 대안 지시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 의정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은 2012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정금진 총무국장은 201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김인식 운영위원장의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는 11일 10시에 열리는 폐회식에서는 시정질문과 부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곽상우 오산시장은 민선옥의 출범 이후 3년 동안 진행된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곽 시장은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인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교육은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정책과 일치하고 있다며 전국 최고의 혁신교육 롤모델 오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교육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로부터 출산보육 시범도시 지정을 받고 모범적인 보육환경 구축 및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지난 2011년 경기도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출산 보육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보육시설 및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 쾌적한 그린시티 조성, 풍요로운 문화공간 조성,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등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 보고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하나가 돼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공교육이 신뢰받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학교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보람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아이를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교육 여건이 훨씬 좋아져서 찾아오는 교육도시 오산을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고민하고 정책을 펼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깨끗한 행정을 보이겠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임기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한 것은 잘 살피고 앞으로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재정 여건이 많은 분들이 인구 유입을 통해서 복지 비용이 많이 늘어서 재정 자립도가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살아가시는데 편익과 관련해서 꼼꼼히 챙겨서 교육과 보육, 복지 부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 시장은 민선옥의 출범과 함께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을 시정 목표로 40개의 공약 중 31개를 완료했으며 600명 공직자와 함께 행복도시 오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수청 주공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20일 희망 연립주택의 마을 가꾸기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청 주공아파트에 이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해 두 번째로 준공 행사를 치룬 희망 연립주택은 입주한 지 27년이 된 공동주택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노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희망연립주택 뒤편의 노후된 울타리를 펜스형으로 교체하고 사철 푸르름으로 시각적인 희망을 주는 소나무와 연산홍을 식재해 마을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했는데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오산 종합운동장 앞길이 아름답고 쾌적한 꽃길로 조성돼 보는 이의 시선을 끌었고 변화된 주거 환경에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산시는 이와 관련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적인 문화와 예술적 특성을 살려 지역 공동체가 부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열린시책협의회 열린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안성시가 열린시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달 28일 안성맞춤랜드 애니제에서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인사말, 위촉장 수요에 이어 제출된 안건심사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인사말에서 황은성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시민이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일했다며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 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안성시 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람과 자본을 지키고 유입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득과 소비를 증대시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 교육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시민을 위한 벤처 증설,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의 안건이 심의됐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